안녕하세요. 공방을 찾아서란 영상을 통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공방을 찾아서는 떡붕어 전측 낚시와 토종붕어 올림 낚시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는 공방을 탐방하고 또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는 영상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영상이 보여줄 특성상 상업성이 완전 배제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시작하시게 될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방을 찾아서 1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공방 제작자 김병성입니다. 공방을 찾아서 1편의 주인공인 시우공방은 전측 낚시 공작지를 제작하는 공방이고요. 2015년경 제 돈을 주고 직접 시우공방찌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는 물속 상황을 보여주는 눈이 되어주는데요. 고가의 장비와 좋은 채비를 사용해도 찌가 올바르게 붕어의 움직임을 표현해주지 못한다면 좋은 조과로 이어지긴 힘듭니다. 몇 년간 사용해본 시우공방찌,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공방을 찾아서 영상을 통해 시우공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방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시우공방 이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공방일을 시작한 거는요, 중증낚시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 이 중증찌를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시우공방이라는 공방 이름은 제 막내 아들이 시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시우라는 이제 아이들을 쓰게 됐고, 저란 이미지가 시우로 많이 불려지게 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시우공방이라는 이름이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찌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빠르게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찌의 다리, 몸통, 찌톱의 역할과 찌 설계 기준은요? 다리가 이제 찌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몸통은 내가 쓰고자 하는 푼수, 톱은 내가 쓰는 밥, 어떤 기법을 쓸 때 톱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찌는 전체적인 길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찌톱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찌톱은 흔히 이제 튜브하고 무크하고 솔리드라고들 이제 많이들 아시거든요. 튜브는 말 그대로 이제 속이 빈, 속에 공간이 있는 것을 튜브라고 하고, 무크란 말은 속이 꽉 찼다는 말이에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성분을 가진, 재료를 가진 PC 무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 무크, 흔히 말하는 솔리드를 원칭으로는 글라스 무크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각 찌톱이 어울리는 기법은요? 튜브찌는 이렇게 밥을 좀 오래 잡아야 되는 낚시, 예를 들어서 대류가 심하다거나 요즘같이 기온 차이가 심할 때, 일본어를 써서 그렇지만 느끼 계열의 낚시보다는 약간 낮은 맛의 경우, 좀 밥을 오래 잡고 기다릴 때, 솔리드 톱 같은 경우는 원래 톱을 가장 길게 뺄 수 있는 부분이 솔리드거든요. 양단고 낚시에 솔리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크 같은 경우는 튜브나 솔리드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튜브를 쓰기에는 좀 버겁고 솔리드 쓰기에는 좀 운영 자체가 좀 힘들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낚시 기법에 맞춰서 톱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부력이 궁금합니다. 순부력은요, 찌의 자중이 있잖아요. 찌의 무게. 찌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g이다. 그러면 찌를 맞춤을 했을 때 봉돌의 무게가 1g이다. 그러면 그건 순부력이 100%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50%가 되려면 찌가 1g이었을 때 뽕돌이 1.5g이면 그게 150%의 순부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찌의 자중 대비 뽕돌의 양, 그게 순부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부력이 높은 찌가 좋은 찌인가요? 순부력이 좋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 찌가 수면에 있고 뽕돌이 밑에서 잡아주는 힘, 순부력이 좋으면 뽕돌이 잡아주는 힘이 강하게 되는 거고, 순부력이 약하면 뽕돌이
찌를 잡아주는 힘이 약하게 돼서 약간 흩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야 좋다, 승부력이 나쁘면 안 좋은 찌다가 아니라 승부력이 좋은 만큼 텐션이 강해가면 좋을 때도 있고, 승부력이 좀 떨어져서 약간 밑에서 흐느적거릴 때 오히려 입질이 잘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낚시를 할 때 좀 편한 부분은 승부력이 강한 찌를 가지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커지고, 승부력이 약한 찌를 갖고 운용을 하려면 내가 사용하려는 범위가 좀 작아지겠죠.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 그렇게 좋다 나쁘다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토너먼트 찌와 노지 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토너먼트하고 노지하고 쓰는 찌를 다르게 표현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밥을 쓰느냐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지 같은 경우는 야생 떡붕어들이 많고, 관리터 같은 그 토너먼트를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침을 좀 맞은 그런 붕어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활성도가 다르고, 그리고 쓰이는 밥이 달라요. 노지 같은 경우는 포테이토 계열의 관리터에서는 바라케성 밥을 많이 쓰는데, 그 밥을 어느 밥을 쓰느냐에 따라서 찌가 달라지는 거고, 톱이 달라지는 거고, 어떤 기법에 따라서 톱이 달라지는 거지, 뭐 토너먼트용하고 뭐하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전측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찌 톱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무크톱을 권해드려요. 이 중축 낚시는 이 손의 마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떡밥을 어느 정도 공기를 품고 공기를 덜 품느냐에 따라서 떡밥에 내려가는 속도를 조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중간 정도의 무크톱질을 쓰면 그래도 무난하게 어떤 낚시를 즐기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시우공방찌만의 특징과 장점 궁금합니다. 시우공방찌의 특징은 몸통 소재를 공작을 한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낚시터는 다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꾸준히 낚시를 하는데, 제 스펙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50가지 정도가 기본 스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세분화가 시키다 보면 뭐 150가지 스펙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각 낚시터를 갈 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많은 찌를 갖고 가지만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낚시터에 맞는 또 설계를 또 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낚시터에 맞게 또 사용하시는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게 찌를 제작을 제가 해드리는 부분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또 있죠. 제가 직접 만들고 제가 직접 AS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시우공방찌 몸통의 주 소재로 공작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갈대, 발사목, 나노 소재까지 요즘에 다양한 소재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공작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낚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를 제가 다 써보고 또 공작을 써봤는데요. 일단 공작은 자체의 어떤 강도나 자체의 그 방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소재보다도 전 좋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작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찌를 만들고 완성도 면에서 퀄리티 부분도 그렇고 공작은 이 중축 낚시의 찌로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을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시우공방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우공방찌는 이 공작을 소재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공정은 최종 한 35공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커팅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포장까지 제 손으로 직접 다 해서 소비자에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작 기간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찌를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우공방찌는 100% 주문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이 찌를 사용하게 될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부분의 디자인이나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찌를 제작해 드리는 걸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찌를 만들면서 가장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요? 찌를 만들면서 힘든 점, 사실 찌를 만들면서는 즐거웠죠. 찌를 만드는 건 즐거운데 공작찌를 최소한 어느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만들려면 한 7년 정도는 열심히 해야만 공작찌 완성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 가려면
당장 처자식 먹여 살리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소비자, 저를 믿고 주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만족도, 만족하면 할수록 저는 뭐 엔돌핀이 솟는 거고 만족을 못 시켜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 엄청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소비자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질문. 낚시인에게 찌는 정말 소중한데요. 찌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찌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찌는 저희가 찌톱을 보고 낚시를 하잖아요. 찌톱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찌톱을 이제 흔히들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쑥쑥 닦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냥 낚시 끝나시면 물에다 슬슬 닦아주시고 잘 말리셔서 정 찌톱이 나중에 지저분하고 하시면 나중에 다 잘 말리신 다음에 퐁퐁으로 스펀지에 묻혀서 닦아주시면 그 정도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질문. 시우공방찌를 쓰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하죠. 그 말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어림 한 19년 정도 차 찌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찌를 만들게 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사장님에게 찌란. 저에게 찌란 뭐 저의 그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 제2의 인생이죠. 근데 무쿠톱도 오늘 공방을 찾아서 1회 시우 공방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방을 찾아서랑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숨어있는 공방과 훌륭한 명인을 알리고 또 낚시를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자주 영상을 만들지 못하지만 한 편 한 편 정성을 다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방을 찾아서 첫 발걸음을 떼게 도와주신 시우공방 김병성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방을 찾아서 1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